안녕하세요. 동인간 뉴스터디 동정민 앵커입니다. 박사님들 어서 오십시오. 자, 이번 주 주제는 바로 주인공은 이 사람입니다. 자, 10월 재보궐선거가 있습니다. 그죠? 그때 서울시는 교육감 선거를 하게 됩니다. 한동훈, 이재명, 물론 교육감 선거는 정당 추천으로 후보를 내세우는 건 아니지만 워낙 보수 후보, 진보 후보로 명확히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 두 사람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러면 교육감 선거를 왜 하느냐? 바로 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이제 직에서 물러났기 때문이죠. 왜 물러났느냐? 감사원이 감사를 하다가 뭔가 이상한 걸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공수처로 넘겼고 공수처 1호 기소입니다. 1호로 재판에 넘겼는데 그게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났습니다. 땅땅땅 조희연 유죄, 교육감직 상실. 자, 무슨 일이냐?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5명에 대해서 뭔가 특혜 채용을 했다, 이런 의혹이에요. 이제 이걸 살펴볼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조희연이라는 사람은 누구인가? 뭐 10년 동안 서울시 교육감을 했으니까 얼굴은 낯설진 않을 텐데, 자, 여기 보시면 민주 진보 단일 후보예요. 말씀드린 대로 2번 연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번째, 그러니까 선거를 3번 이긴 거예요.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거죠. 박원순 서울시장 때 서울시 교육감을 했는데 둘이 아주 오래된, 수십 년 된 친구 사이인 진보 쪽의 대표 주자로서 교육감을 한. 자, 그런데 시작하기 전에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건, 지금 문제가 된 건이 시작된 게 2018년이에요. 이 건 자체가. 자, 대법원이 땅땅땅 했으니까 지금 유죄로, 이건 거의 뭐 팩트, 이제 진실로 봐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거를. 그런데 2018년에 죄를 지었는데 지금 이번에 물러났으니까 지금 올해 2024년 거의 6년간 서울시 교육감을 어떻게 보면 죄를 지은 채로 교육감을 했던 셈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이라는 게 빨리빨리 진행되지 않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사이 2018년이니까 뭐 선거 한 번 더 해서 이기고 지금까지 10년 동안 서울시 교육감 했다는 것 자체 좀 문제 제기를 하면서 그럼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대법원의 판결 내용 팩트만 전해드립니다. 동투더뉴스. 핵심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들을 채용, 복직, 다시 교사 일을 할 수 있도록 복직시켜주는, 이게 이제 특혜냐 뭐 이런 논란인데, 여러분 지금부터 잘 보십시오. 자, 조희연 교육감이 어떻게든 이 전교조 이 해직 교사들을 복직시켜 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소신인지 의리인지 혹은 거래인지, 자, 아리송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잘 지켜보십시오. 쫓아오십시오, 박사님들. 자, 그냥 개인적인 관계로 복직을 시켜준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18년 11월 23일 서울시 교육청과 전교조가 같이 정책협의회를 열고 합의문을 씁니다. 그 합의문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거 보십시오. 서울시 교육청은 교육의 민주화 및 정치적 기본권과 관련하여 해고된 교사들에 대한 특별 채용을 2018년 연내에 추진한다라고 합의를 해요. 그러니까 단지 조희연 교육감 개인적인 차원에서 뭔가 지금 진행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여기와 뭔가 밀접한 관계는 있어 보이는데 그런 흔적들이 계속 나옵니다. 뭐냐? 자, 2018년 11월 23일에 합의를 하는데 그 전 7월 25일, 자,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특별 채용은 절차적으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자, 보십시오. 주체가 서울시의회. 자, 서울시가 있고 지금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있는 서울시가 있고 서울시의회가 있고 서울시 교육청이 있어요. 그죠? 이 세 개는 다 유기적으로 맞물려 있죠. 자, 우리로 치면 이제 국회입니다. 시의회 교육위원장이 5명 이름을 콕 집어서 이 선생님의 특별 채용을 적극 고려해달라는 의견서를 냅니다. 의견서를 내요. 자, 그리고 나서 5일 뒤에 조희연 교육감이 이 인사를 담당하는 장학관에게 특별 채용이 있어야 할 것 같다며 검토해보라고 귀뜸을 합니다. 이 장학관, 이쪽에서는 보니까 이런 교육위원장의 의견서도 있었던 게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교육감 비서실장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교육감이 말하는 이 특별 채용이 이 5명을 얘기하는 게 맞냐라고 했더니 맞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이 5명의 특별 채용을 지금 염두에 두고 뭔가 지금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 5명이 누군지부터 좀 살펴볼게요. 이걸 아셔야겠죠. 자, 5명 모두 해직된 교사들인데 두 부류가 있어요. 교사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됩니다. 이게 지금 법상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교사는 정치적으로 의견을 표명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명이 2008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 때 특정 후보를 불법 선거운동, 그들을 뽑으라고 권유하고 기부금 모으고 하는데 활동했다고 그래서 4명이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해직이 됩니다. 그리고 또 1명은 2002년 대선 때 특정 후보를 비방했다 그래서 명예훼손 혐의로 또 유죄 판결을 받아서 해직이 됩니다. 그러면 5명 중에 왜 이 사람만 제가 얼굴을 공개했을까? 2018년 6월 서울시 교육감 선거 때 교육감 후보로 출마를 했었어요. 전교조 대표로. 그런데 조희연 교육감과 단일화를 합니다. 그래서 진보 대표 후보로 조희연 후보로 단일화가 되고 조희연 캠프의 공동선대 본부장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근데 해직교사 출신이거든요. 이 사람의 복직을 지금 추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소신이냐 의리냐 거래냐라고 써놓은 거 모르죠. 이건 조희연 교육감만이 마음속에 있겠죠. 자, 그렇게 어쨌건 이 5명을 특별 채용하는 걸 지시를 내렸는데 문제는 이제 검토를 할 거 아니에요. 검토를 해보라고 했으니까. 자, 이걸 이제 특별 채용을 하려면 결제 라인을 거쳐서 이제 채용 작업을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실무, 과장, 국장, 부교육감, 교육감 요 라인으로 결제 라인이 진행되는데 다 반대합니다. 다 반대해요. 이거는 지금 대법원 판결까지 다 내용이 나온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감사원 공수처 거쳐서 1심, 2심 거쳐서 대법원까지 결론이 끝난 내용이에요. 다 반대합니다. 자, 검토시켰죠. 첫 검토 의견은 이렇게 올라옵니다. 1번, 특별 채용이라는 거는 제한적으로 시행이 돼야 됩니다. 타당성이 인정된 경우에만. 그런데 이 검토 대상인 이 5명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따른 당연 퇴직. 그러니까 이거는 유죄가 나는 순간 그냥 퇴직이에요. 곧바로. 경우이므로 사회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될 여지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특별 채용이라는 거는 뭔가 이 사람이 억울하게 쫓겨났거나 그래야 그 사람을 뭔가 복직시켜줄 명분이 있는데 이 사람은 법원에서 다 유죄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냥 자동 퇴직된 건데 이걸 어떻게 특별 채용하냐는 거죠. 그래서 외부 단체가 이거 특채 무효 주장을 할 경우 사회적 파장이 야기될 수 있고 또 무엇보다 지금 학생 수가 줄어서 교원 정원도 감축하고 있고 그러면 이 사람들 복직하면 그만큼 교원 수의 TO를 잡아먹잖아요. 그럼 신규 채용을 위해서 임용고시 준비생들과 형평성도 맞지 않다. 심지어 5명을 한꺼번에 특채하는 것은 무리라는 결론을 올립니다. 누구한테? 교육감에게. 자, 이 검토 지시를 받은 장학관은요. 검찰에서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특별 채용 대상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왜? 공익제보같이 억울한 일로 해고된 것. 그러니까 뭔가 이 사람이 공익제보를 했다가 뭔가 거기에 흔히 말하는 눈 밖에 나서 뭐 억울하게 잘렸다. 이런 사람이면 특별 채용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런 것도 아닌 법을 위반한 사람인데 특별 채용 대상이 되질 않습니다. 심지어 또 하나 지금 5명을 지정해 놓고 그러니까 이 5명을 지금 복직시키려고 특별 채용을 하게 되잖아요. 이거는 원래 특별 채용이라는 거는 공개 전형, 공개로 자 특별 채용하니까 오세요, 신청하세요 라고 해서 공개 경쟁을 거쳐서 뽑아야 되는데 이미 5명을 지정해 놓고 한다는 거는 인사팀에서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건 위법하다고 생각했습니다라고 검찰에 진술합니다. 2인자, 그러니까 서울시 교육청의 2인자, 이 부교육감은요 심지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사람은 결제 라인에서 빼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를 결제 라인에서 빼달라. 왜 빼달라고 해요? 왜 빼달라고? 자, 빼달라. 뭘 빼달라? 결제해서. 왜?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은 위법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아, 위법했는데 너 왜 결제했어? 부교육감이 결제해서 빼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빠집니다. 그런데 이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이 특별채용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부교육감이 그 인사위원회 위원장이에요. 인사위원장. 그런데 부교육감이 인사위원회는 열어줍니다. 자기가 결제는 안 하지만 그거는 열어줘요. 이제 교육감을 봐서 이제 열어준 거죠.
거기서도 사실은 조건을 달고 여러 조건이 달리는데 자, 거기 인사위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자, 여기 보면 이 K라는 교사는 심지어 사립학교 교사예요. 그런데 사립고 출신인데 그 사람을 공립교사로 채용한다면 또 그만큼 공립 채용의 수가 또 줄어요. 이것도 맞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요. 어쨌건 모두가 반대하는데 진행을 합니다. 누가? 조희연 교육감이. 심지어 뭘로 진행하느냐? 지금 교육감이 빼달라 그랬죠. 결제 라인에서 빼달라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교육감 단독 결제를 합니다. 또 혼자 사인을 해요. 단독 결제를 합니다. 부교육감이 안 한다고 하니까. 자, 그래서 제가 쓴 겁니다. 이렇게까지 다 반대하는데도 한 건 소신입니까? 의리입니까? 거래입니까? 그렇게 해서 특별채용이 시작이 됩니다. 지금 이 5명을 뽑아야 돼요. 무리수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동투더 뉴스. 자, 2018년 11월 29일 조희연 교육감 단독 결제로 특별채용 공모가 시작이 됩니다. 자, 이 공모 작업을 누구에게 지시하느냐? 밑에선 다 반대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비서실장을 시킵니다. 교육감 비서실장을. 근데 이 비서실장이 오랫동안 전교조 정책실장을 했던 전교조에서 활동했던 인물입니다. 자, 14명이 공모에 참여합니다. 그러니까 특별채용 공고를 내자 그 14명 중에 지금 5명 뽑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그랬던 거 같죠? 지금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났으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게 중요하죠. 무리수가 이어지는데요. 일단 검찰은요. 이 기준 자체, 공고의 기준 자체가 좀 특혜다. 왜? 5명 맞춤형이에요. 지원 요건이 아주 두루뭉실하죠. 교육 양극화 해소, 특권 교육 폐지 및 교원의 권익 확대 등 공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자. 공적 가치를 실현에 기여한 자. 아주 두루뭉실하죠. 자, 그러면 이들이 어쨌든 뭔가 이런 활동들을 시민단체 활동을 해왔던 사람들이잖아요. 전교조 같은 데서. 그러다 보니까 뭔가 여기 써놓을 게 많은 거죠. 이 5명. 지금 뽑아야 되는 이 5명은. 자, 두 번째. 이제부터 시작인데. 자, 심사위원을 꾸려야 되잖아요. 심사위원도 마음대로 원래 꾸리는 게 아니에요. 인재풀이 있습니다. 심사위원 인재풀에서 그중에서 이제 이렇게 뽑는데, 자, 심사위원이 몇 명이냐? 5명이에요. 5명을 심사위원을 뽑는데, 그럼 그 심사위원을 그 인재풀에서 보통 뽑는데, 이 5명 중 3명은 아예 그 인재풀에 없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이걸 지금 누가 뽑느냐? 보통은 인사 담당 과가 있죠, 그죠? 인사 담당 과가. 그런데 이 5명을 누가 뽑느냐? 그냥 이 사람이 다 뽑습니다. 비서실장이. 5명으로 다 뽑아요. 그럼 어떤 사람을 뽑느냐? 봤더니 이 공정성이 이제 없어지는 건데, 이 두 사람이랑 서로 잘 아는 사이의 심사위원들을 뽑아요. 이 조희연 선거 캠프의 5명 중에 3명은 이 조희연 선거 캠프에 있던 사람. 그리고 상당수는 같이 전교조에서 활동했던 사람.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들 심사위원들이 특기 채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공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5명 중 상당수는 이미 지금 이 공모에 신청한 지금 5명과 아는 사이의 사람들입니다. 공수처 수사에서 이 심사위원들이 진술을 합니다. 네, 사실은요, 전교조 활동하면서 이렇게 서로 본 사이고요. 변호 활동하고 자문 활동하면서 서로 아는 사이. 그러니까 심사위원이 조희연 한만중과 친한 사이, 뽑히는 이 5명과도 아는 사이. 이 제대로 심사가 되겠습니까? 자, 심사를 하면요,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휴대전화를 가져가죠. 심사 들어가면 청탁 못 받게 심사위원들 원래 이렇게 휴대전화 다 수거하잖아요. 수고도 안 해요. 수거를 안 해간 이유가 있었어요. 왜 안 하냐? 대놓고요, 뜻을 전달합니다. 뭐냐면 심사 도중에 12월 17일 날 심사 도중에 비서실장이 문자를 보내요. 심사위원한테. 뭐라 보내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성대 쌤은 여러 우려가 있지만 끌고 가는 게 감님, 교육감님이겠죠. 감님, 줄여서 감님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성대가 누구냐? 아까 조희연 교육감하고 후보 단일화 했던, 교육감 선거에서 전교조 대표로 했던 이게 이성대. 그러니까 그 사람을 어떻게든 우려가 있어도 끌고 가 합격시키라는 거죠. 그랬더니 네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합격이 됩니다. 당연히 합격되겠죠. 이 정도 했으니까. 자, 점수가 볼게요. 자, 1등 89.6점.
I교사 84.8점, L 87.8점, N 83점, 그 다음에 85.4점. 다 고만고만하죠. 자, 1등부터 5등까지는 고만고만하게 뽑아요. 자, 그럼 5명 뽑잖아요. 5명 뽑거든요. 그럼 6등은 몇 점이냐? 6등은요, 여러분? 74점입니다. 5등하고 9점 차이가 나요. 1등부터 5등은 고만고만하게 막 0점 몇 점 차로 좁히게 해놓고 저 6등은 74점으로 떨어뜨려요. 이게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는 거죠. 그러면 왜 이렇게 무리수를 두느냐?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유가 있었어요. 뭐냐? 자, 이들이요. 이제 2018년 12월에 심사 다 거쳐서 2019년 1월 1일에 국립중고등학교에 배치가 돼요. 그런데 왜 이렇게 무리하게 했느냐? 1월 6일부터는 새로운 공무원 임용령 시행령으로 인해서 퇴직 3년 넘은 교사는 특별 채용을 할 수 없도록 했어요. 이게 예고가 돼 있었던 거예요. 자, 뭐라고 돼 있어요? 퇴직 3년. 그러면 이들이 언제 퇴직했느냐? 자, 아까 2008년 교육감 선거 때 그 불법 선거 운동 혐의가 4명이었죠. 이들은 2012년에 유죄 판결 받고 퇴직이 됩니다. 이 사람은 2002년 대선 때 후보 비방 혐의로 유죄 받았잖아요. 그래서 2003년에 퇴직이 됩니다. 자, 이때가 지금 언제예요? 2018년, 2019년. 퇴직 3년 넘은 교사는 할 수 없다면 예를 들어 15나 6년 이후에 퇴직한 사람만 특별 채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들은 다 그 전이잖아요. 이때 1월 6일 넘어가 버리면 이들은 아예 자격이 없어져요. 이런 특별 채용 할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무리하게 막 빨리 한 정황이 포착됩니다. 왜냐하면 자, 인사위원회에서 물어봐요. 하도 막 밀어붙이니까 인사위원이. 아니 근데 왜 가만히 있다가 지금 와서 신청을 해요? 그럴 때 부위원장이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왜? 법이 바뀌어서 3년 기한 넘어가기 때문에. 그랬더니 국장이 자, 이제 마지막까지 몰렸기 때문에 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감사원, 공수처, 검찰, 법원 모두 이것 때문에 무리하게 밀어붙였다. 이렇게 보지요. Don't to the news. 박사님들 잘 쫓아오고 계시죠? 자, 퀴즈 여러분 관심 많으시죠? 오늘 퀴즈 뭘까 잠시 후에 제가 말씀드릴 텐데 지금까지 보신 분들이면 쉽게 맞출 수 있을 거고 지금까지 퀴즈 생각 안 하고 봤는데 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보시면 맞히실 수 있습니다. 자, 조희연 교육감 얘기도 들어봐야죠. 또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법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번 특채라는 건 교육감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뭐로? 채량으로. 교육감이 자, 지금 특별 채용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을 채용합시다. 라는 것도 못해요. 내가 교육감인데? 라는 거예요. 내 재량이 있는 거다. 두 번째, 이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왜? 저는 교사에게 정치적 중립을 무리하게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화합, 통합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 구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교사들에게 주어진 정치적 중립은 법으로 규정된 상황입니다. 그 법을 사실은 본인 부인하는 꼴인 거죠. 세 번째, 하지만 지금 아까 보면 채용 과정에서 너무 무리하게 한 것 같은 지금 정황들이 많잖아요. 뭐 그런 거는 내가 개입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부인을 해요. 자, 그런데 이게 뭐 흔히 말하는 빼박인 게 법원 1심, 2심, 대법원까지 하나도 흐트름 없이 다 유죄 판결이 납니다. 네, 뭐 1심에서 2심에 뒤집히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다 유죄 판결이 나요. 법원은요. 자, 법 조항이 이거예요. 지금 위법했다는 혐의가 직권남용 그리고 국가공무원법 위반. 자, 그럼 뭘 위반했느냐 볼게요. 교육감이 교사의 인사권을 남용. 지금 본인은 내 재량 안에 있는 거다라고 했지만 법원은 남용해서 특정 5명을 임용하기 위해 공개 경쟁 시험을 가장한 특별 채용 절차를 진행해 의무에 없는 일을 밑에 사람한테 하게 했다. 직권을 남용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죠? 두 번째, 비서실장과 공모해서 국가공무원인 교원 공무원 임용에 부당한 영향을 줬다. 국가공무원법 위반. 그래서 조희연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자, 비서실장 아까 모든 실무를 총괄한 비서실장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땅땅땅 교육감직 박탈. 자, 그런데요. 그러면 이것도 궁금하잖아요. 자, 지금
특별 채용 절차로 해서 이제 채용이 된 이 5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네, 이 중에서 4명은 여전히 교단에 서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1명은 정년 퇴직을 했고요. 네, 본인은요, 교육감직 박탈되고 나서도 조희연 교육감은 나는 후회 없다. 이 채용,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나는 옳았다고 본다라고 해요. 근데 이게 얼마나 무책임한 일이라면요, 여러분. 이 서울시 교육감은요, 뭐 1년에 10조 이상의 예산을 쓰는, 그것도 그렇지만 아이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모범이 돼야 할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교육 대통령이라고 부르는데 참 이게요, 서울시 교육감들이 하나같이 정말 예외 없이 2008년부터 하나같이 선거법 위반하거나 허위사실 유포하거나 지금 부당 채용까지 다 유죄로 임기 못 채우고 물러났습니다. 이거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이 둘은 보수 후보고 이 둘은 진보 후보인데 뭐 보수 진보 가리지 않아요. 뭐 줄줄이 낙마해요.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럴 바에야 그냥 책임제로 가자. 시도지사와 어차피 똑같이 지방선거 때 뽑거든요. 시도지사와 런닝메이트로 그 정당이 아예 책임을 지자. 지금은 무늬만 보수 진보지 정당이 개입을 하지 않거든요. 근데 뭐 국민의힘, 민주당이 개입을 하면 그 정당이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 후보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좀 더 걸러서 후보를 내지 않겠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또 이렇게 되면 너무 또 교육감이 정치적으로 흘러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어차피 또 정치적으로 흐르고 있는 건 지금 또 마찬가지긴 해요. 뭔가 사람이 문제인지 시스템이 문제인지 대안이 필요해 보이기는 합니다. 자, 여러분 퀴즈 나갑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10년 만에 불명예 퇴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혐의로 교육감직을 박탈당했습니다. 1번 부당특별채용, 2번 선거법 위반, 3번 법인카드 위용. 조금 쉽지 않습니까, 여러분? 좀 어렵게 자꾸 틀리세요. 좀 안타까워서 제가 조금 쉽게 냈는데 여러분 딱 쉽다고 외면하지 마시고 정답 콕 찍어서 자, 이 유튜브 영상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그 중에서 5분을 추첨해서 시원한 아메리카노를 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다음 주 토요일에 있겠습니다. 자, 복잡한데 궁금한 이슈 댓글로 남겨주세요. 남겨주시면 제가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아시죠? 평일 오후 7시엔 뉴스에이, 주말 오후 3시엔 동일과 뉴스터디.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박사님들 어서 오십시오. 203회 퀴즈 정답 나갑니다. 은근히 오답이 많았습니다, 이번에. 자,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이 불거진 멋쟁 해병 단톡방의 멤버가 아닌 사람은 1번 임성근, 2번 김규현, 3번 이종호. 아니, 1번 김규현 오답이 많았어요, 이번에. 정답은요, 1번 임성근 사단장은 거기에 멤버였던 적이 없죠. 사실 오답을 보면요, 여러분 은근히 저는 좀 뿌듯하기도 합니다. 내가 문제를 아주 쉽게 내진 않았구나.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컨닝도 좀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다 소신껏 맞췄을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5분, 정답자 5분 뽑았습니다. 해운대 슈가걸님, 1번 임성근, 친구들과 얘기를 하면 저보고 정치 박사 같대요. 빠지지 않고 잘 보고 있습니다. 제가 바라는 게 바로 이겁니다. 동인가 뉴스터디를 보고 친구들하고 얘기를 했을 때, 야, 너 진짜 정치 박사다, 시사 박사다, 이 얘기를 듣게 하고 싶은 건데, 자, 해운대 슈가걸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모범생이십니다. 모범생. 네, 선물 드립니다. 정구혜님, 제보 공작에 대해 오늘 처음 알게 됐는데 진짜 흥미진진하더라고요. 네, 자, 감사합니다. 종이호랭이님도 당첨되셨습니다. 지난주에 제보 공작이 궁금하다고 했는데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이 적어주시면 궁금한 거 제가 풀어드립니다. 신앤디님, 평생 공짜 추천 받은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커피 한 잔 제발. 제가 이 소원 하나 못 풀어드리겠습니까? 평생 받은 적 없으신 신앤디님께 선물 드립니다. 자, 그리고 하이동님, 1번. 자, 얼만큼 노력하시는지 보입니다. 재밌는 진행 기다립니다. 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맞춰주시진 않았지만, 자, 오현성님은 저에게 감사료를 주고 싶다고 하시는데, 자, 여러분 거절할 테니까 많이 봐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CG님은 저를 볼 때마다 배우 조종석이 떠오른다는데요. 이목구비를 따져봐도 안 닮은 게 없어요.
정말요? 저는 한 번도 이런 생각 안 해봤는데 제 둘째 딸이 조정석을 정말 좋아하긴 하는데 아빠를 좋아해서 좋아하는 걸까요? 그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많이 어떤 의견이든 많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다 지켜보겠습니다. 당첨되신 분들은요 이렇게 찾으셔야 됩니다. 유튜브에 채널 A 뉴스 채널이 있어요. 거기 클릭해서 들어가신 다음에 커뮤니티라는 항목을 찾으세요. 커뮤니티 항목만 딱 들어가서 클릭하시면 저희가 조금 이렇게 클릭하시고 오르내락 내리락 하시다 보면 저희가 이 정답자 써놓은 것과 어떻게 선물 받으실 수 있는지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해 드려놨을 겁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